내려간데 배팅 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되고. 자, 이제 올라가는데 배팅 하신 분들 중에서만. 자, 여기서, 다시 또 상승 하락 하다가 바닥 찍고서 여기까지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결정하세요, 마음에. 지금 맞추신 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결정하셨죠? 또 다음 결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승? 떨어져요. 갭 하락. 푹 떨어져요. 푹 떨어지고 이렇게. 다시 바닥 다지고 그때 올라갔죠. 떨어졌어요, 단기적으로는. 자, 여기서. 이 주식이 이렇게 어려운 거. 홀짝도 못해. 홀짝도 어렵다니까. 50% 확률인데. 자, 여기서는 떨어졌을 거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속으로 맞추신 분만 계속 생각하세요. 카운트 하세요. 여기서 어떻게 됐느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자, 현재 3번 연속 맞추신 분. 손 들고 계세요. 3번 연속. 마지막 퀴즈. 여기서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볼게요, 그럼. 지금 맞추신 분만 하고 다른 분으로. 떨어졌죠? 다 맞추신 분. 네, 2분이시구나. 3분. 연락 주세요. 저한테 연락 저희 나중에 알려드리니까. 급등주하고 다 찍어드릴 테니까. 자,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이 홀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100번 연속 맞히면 지구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겨요. 연봉률이 불어나니까. 100승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10만 원이든 그게 100만 원이든 간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이렇게 어떤 특정 종목에 집어넣고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정확히 100번 연속 맞추면 전 지구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겨요. 무슨 소리냐? 주식의 등락 하락만 맞출 수 있으면 전 지구를 지배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공지능 알파고 같은 것들이 왜 개발되냐? 결국은 금융시장에 투입돼요. 왜냐면 이것만 맞추면 되거든. 이것만. 모든 인공지능은 글로 다 들어가요. 결국은. 이것만 맞추면 전 지구를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뜻이냐? 주가는 예측이 안 되죠? 이거의 주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주가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불가능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 주가의 예측 방향을 알아내려고 그 많은 기법을 만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론은 예측할 수가 없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으면 수익이 안 나요. 예측할 수 있으면 게임이 끝나버렸다고 벌써. 어느 누군가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겠지. 그죠? 이걸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주식이 왜 어렵냐 이거죠. 나 같은 사람은 주식 고수입니다. 나는 어저께 어느 종목을 팔아갖고 한 500만 원 투여해갖고 일주일 동안 10% 수익 나고 50만 원 벌었고 그런데 자 보세요. 저는 어때요?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이거 해죠. 사고 파는 거 똑같아요. 근데 주식 바보는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순서가 바뀐 거란 말이지. 알 수가 없어. 왜냐? 저점인 줄 알았더니 더 떨어져. 그죠?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게 상투였어. 이거란 말이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스킬의 부재, 정보의 부재, 자본의 부재, 시스템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주식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락이랄지 이 상승 하락을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법은 절대 수익률을 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동원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요. 주식은. 어떻게 해요? 존버정신. 존버정신이 뭐예요? 존나게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사놓고 기다리는 거. 존버정신. 근데 이 존버정신이 유용한 게 뭐냐? 그러다 그 종목이 상장 폐지되면 알그지가 돼. 왜냐? 10년 전, 우리나라 10년 전 시가총액 상위 기업 10개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게 4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나가 떨어졌지. 그 중에 또, 여러분, LG카드 이런 건 다 망했어요. 완전히 상장 폐지되고 막 이러고. 기업이라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노키아 망하는데 3년도 안 걸려서 노키아 망하는데. 예, 글로벌 정세가 그렇잖아요. 그죠? 한 방에 훅 가거든요. 요새 기업도. 잘 나가는 기업들이. 그죠? 지금 박유천 봐. 한 방에 훅 가고 있잖아, 지금. 완전 훅 가고 있잖아요, 지금. 한 방에. 그런 거 똑같은 원리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식을 수익이 내느냐? 자, 보세요. 떨어지거나 말거나 주구장창 사. 주구장창 사면 평균가가 여기 잡히죠. 떨어지거나 말거나 계속 사. 그러면 평균가가 여기 잡히죠. 그러면 뭔 소리예요? 주식이 여기서 수익 구간이죠. 여기 수익 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사요. 그럼 평균가가 지금 더 낮게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사면 딱 봐도 여기서 가격이 잡힌단 말이지. 그러면 뭔 소리예요? 여기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뭔 소리냐면 떨어지거나 말거나 주구장창 사야 돼. 그러면 분명히 내 기대치보다 자, 여러분
주식에서 손해보는 이유 이거예요. 나는 10,000원짜리 주식이 12,000원 될 줄 알고 샀는데 사고 나니까 8,000원 돼 항상. 이걸 의미하죠. 그럼 떨어지거나 말거나 또 사. 그럼 매입 단가가 자꾸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존버하다 보면 올라갈 때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 그 회사가 하나일 경우 위험해. 왜냐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개 회사를 동시에 사들여야 돼요. 이게 문제라고. 이 방법이 바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인데 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는 문제가 뭐냐면 한 가지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주 최소 100종목 정도를 5년 동안 10년 동안 주구장창 사야 돼요. 그러면 최소 자금이 얼마? 이러한 기법을 하려면 500억 정도가 필요해요. 왜냐? 우량주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10만 원 넘어가요. 10만 원 2, 3천원짜리 종목이 아니라고. 10만 원 넘어가는 종목을 회사를 주식을 한 달에 매달 100종목씩 100개 회사씩 10년 동안 주구장창 사야 돼.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이 정시펀드 기법은 이 코스트 에버리징은 미국에서 1951년도에 시작됐고 1970년 20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미국에서 연평균 12% 수익률을 내더라 말이죠. 이거예요. 이게 1951년도에 시작된 거예요. 이 정시펀드 기법이. 그래서 이게 코스트 에버리징이 결국은 평균 매입 단가 인하 효과인데 그걸 통해서 코스트를 낮춰갖고 결국은 상승장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기법이죠. 그게 이제 그런 펀드를 증권사에서 팔면 정시펀드인 거고 보험사에서 팔면 유니버셜 보험인 걸 뿐이에요. 차이는 없어. 그죠? 그럼 유니버셜 보험과 증권사 펀드의 차이는 뭐예요? 수수료 구조. 자, 수수료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보험사 이 유니버셜 보험은 선취 수수료. 그 다음에 이 증권사 펀드는 일정률 정액 수수료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되니까 추가 납입을 안 한 상태에서 정시펀드를 똑같이 수수료를 계산하면 보통 5년에서 6년 되는 시점에서 역전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모키든 그렇고 모든 변형 유니버셜 보험은 선취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의 70%를 3년 이내 띱니다. 3년 이내. 그 다음에 나머지 4년 동안 점점 적게 뛴다고. 그래서 7년 되는 시점에서 되게 끝나요. 거의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95%가 다 끝나버린다고. 7년 이후부터는 펀드 운용 수로만 거의 안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왕창 뛰는 방식이야. 근데 증권사 펀드는 어떤 식이에요? 증권사 펀드는 매년 계좌에 있는 금액을 평가해서 일정률로 뛰어요. 일정률.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 보통 1.7% 아니면 일반 주식 펀드는 2%에서 3% 뛰는데 자 보세요. 100만 원짜리야. 그러면 자 2% 뛴다고 했을 때 100만 원짜리면 월 연말 되면 1200만 원을 2%면 얼마예요? 36만 원 뛰죠. 2%니까 1200만 원에. 근데 2년 차 됐어. 2400만 원 2%야. 얼마가 돼요? 72만 원 되죠. 또 다시 3000원도 되면 얼마예요? 3600이 2%니까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증권사 펀드는 수수료를 적게 뛰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뛰게 돼. 그래서 10년쯤 시점에서 납입보험 총 누적액이 수익 나서 1억을 호가하게 되면 연간 수익률을 몇백만 원씩 뛴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주식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증권사 펀드는 오히려 수수료 구조가 역전돼 있어요. 오히려 오래 유지할수록 마이너스가 나. 수수료를 왕창 뛰니까. 그죠? 왕창 뛴다고 오히려. 거기다 비과세 혜택도 없고. 변형 유니버셜 보험은 처음에 왕창 뛰지만 오히려 7년 지난 시점에서는부터는 워낙 안 뛰고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상품에 더 주식 투자에 더 적합한 게 변형 유니버셜 보험인 거예요. 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회사마다 편차가 있지만 5년에서 6년 시점에서 수수료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손익 비율이.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드는 데는 당연히 변형 유니버셜 보험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변액보험 강의라니까 지금 30%가 초토화되고 있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원래 제가 강의를 좀 제대로 하겠다는 뜻이지. 왜냐 지금 제가 바지를 벗고 있거나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 다 주무시고 있지 않고 막 재밌다고 박수치고 있을 테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머리를 회전시키는 내용들은 엄청난 이 두뇌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신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에서 요거 원래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 심화 과정에서 해야 될 건데 이제 펀드 세팅. 그럼 항상 우리 FC님들이 특히 INFC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럼 강사님 펀드 세팅 어떻게 해야 돼요? 펀드 세팅. 여기서 추세하고 평균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요거부터 이해해 드릴게요. 자동 재배분하면 절대 안 돼요. 자동 재배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 재배분 의무로 다 체크하시죠? 여러분 SM님들은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왜 자동 재배분 그렇게 7년 전부터 했는데 파워변액 다 마이너스 났을까?
ING생명 10년 전부터 변액보험 취급했었고 자동재배분은 항상 했었는데 왜 다 마이너스일까? 자동재배분하면 다 망해요. 기계적으로 하면 망한다고 그거.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구조로 설명하려면 주식을 이해하셔야 되는 주식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동재배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봐봐요. 떨어지거나 하거나 주구장창 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 내가 지금 들어가는 펀드가 떨어져야 좋은 거예요? 올라가야 좋은 거야? 떨어져야 좋은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수익 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매일 햄버거를 하나씩 사 먹어, 여기 출근할 때마다. 그럼 햄버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내가 3년, 5년 주구장창 살 거야. 그럼 그 펀드가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 게 좋은 거야? 떨어지는 게 좋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떨어지고 있는 국가 펀드가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게 브라질. 브라질은 지금 작살났어요, 완전히. 브라질은 지금 뭐 막 국가가 그 나라 망할 수가 없어요. 영토가 워낙 광대한데다 원유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브라질 대표적인 게 중국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브릭스, 아시아 이때 지금 들어갈 때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올해가 펀드 세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왜냐면 다음 주에 브렉시트 있죠. 브렉시트가 있으면 주가 지수가 한 1850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종합 주가 지수가 1700까지 무너질 거야 아마. 이 글로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재앙이에요, 재앙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즘 많이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요. 절반은 브릭스나 아시아 해외 펀드. 펀드 세팅은 이렇게 하셔야 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 넘게 해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제가 옛날에 그 VUL 변액보험들 하면은 제가 평균적으로 이분이 추가 납입을 제대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은 원금 복구 기간을 24개월. 보통 제가 제일 빨리 시켜본 게 18개월. 원금 복구 수익 나는 게 제가 직접 해주면. 그 다음에 그냥 이분이 제가 추가 납입 안 하고 그냥 펀드만 제대로 세팅하면 보통 4년에서 5년 사이에 무조건 원금 복구 수익이 납니다. 되게. 근데 여러분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꼭 변액 유니버셜 플러스에서 수익 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리해서 수익을 많이 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수익 나면 깨서 쓴다고. 돈이 없어, 결론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예전에 2003년도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제 친구가 그때 변액보험 나오자마자 그 김해에서 주유소 하는 친구가 저한테 월납보험료 300만원짜리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 2013년도에 120개월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야, 너 한번 창원으로 내려와야 되겠다고. 내려왔더니 알리안즈 생명 거 10년 동안 그렇게 3억, 납입원금이 300만 원짜리가 얼마야? 120개월이니까 3억 6천이죠. 3억 6천이 납입보험료인데 해약하금이 2억 9천이야. 그러니까 7천만 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나보고 물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흥규야, 너 그럼 그때 2003년도, 2004년도에 가입한 적금이나 모든 금융상품 중에서 그 지금 많았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거 뭐 있냐고. 너 돈 있냐고. 다 썼지 않냐고. 너 이것 때문에 지금 돈 모은 거라고. 그거 사실이었어, 진짜로. 얘가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다 썼거든, 그동안. 차 뽑는 데 쓰고, 오디오 사는 데 쓰고. 너 이거 수익 안 하는 걸 감사하게 여겨. 너 분명히 이거 수익 났으면 벌써 깨서 다 써버렸을 거라고. 오히려 장기 목적적인 상품은 수익 나면 오히려 안 좋아요. 오히려. 진짜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오히려. 근데 이거는 뭐, 그래서 오히려 그냥 옛날에는 펀드 관리를 디테일하게 해서 수익을 내줬는데 지금은 안 해줘요, 오히려. 왜냐면 결국 깨 쓰는 거야, 그냥, 결국은. 자, 아무튼 근데 펀드 세팅을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이 목적인데 처음에 채권형 들어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가입하시고 3년 이내 채권형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주식을 싸게 사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지금 이 펀드를, 이 보험사 펀드를 가입하는 이유가 주식을 싸게 사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처음에 채권형을 들어가면 사실 안 돼요. 원래 채권형 하는 이유는 채권형으로 갖고 있다가 주가 저점에 확 펀드 변경하면 수익이 세게 나는데 자, 고점 저점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니까 이게. 저도 안 맞는 경우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실력이 있으면 채권형으로 왕창 갖고 있다가 저점 시에 왕창 때려갖고 하면 수익이 세게 나겠지. 문제는 그 저점과 고점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관건은. 그런 투자를 하시면 위험하단 말이죠. 왜 고객들에서 자 이해가 안 되세요? 그 못 맞춰 고점 저점을.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2020 돌파할 때 사람들이 2100 갈 줄 알았죠. 왜냐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주가지수 박살났잖아요 지금.
종합주가에서 박살났단 말이에요. 지금 1930까지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난주만 해도 2000선 돌파할 때 그때 때마침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겠네. 야 2050, 2100 가겠네 하는 순간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이 박살났어요. 또 예측이 안 된다고. 예측이. 그런 예측하시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가입하고 3년 동안은 50%는 국내 주식형, 50%는 해외 주식형.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제일 정석이에요. 이게 가장 수익이 세게 났어. 항상 3년 동안은 손대지 말고 절반은 국내 주식형을 같이 성장을 하든 가치를 하든 배당주를 하든 하시고 50%는 브릭스 아시아 박으시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제 실전 경험상. 3년 동안 노타치. 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때 오히려 추가 납입해주면 더 좋겠죠? 이게 가장 지금까지 수익이 무난하게 났어요. 왜 반반을 나눠야 되냐면 국내 주식형이 안 났을 때 해외 주식이 수익 나는 경우가 있고 해외 주식이 수익 나는 국내 수익. 대표적인 게 지난 3년 동안 어느 펀드만 수익 나냐면 유럽 주식하고 미국 주식만 수익 났습니다, 지금. 유럽 주식하고 그 미국 주식 한 사람들만 수익 났어요. 변형 유니버셜 보험에서. 그리고 작년 여기 지금 저기 ING 생명은 없는데 금펀드가 있는 경우에는 작년 9월 이후로 수익이 났죠. 20% 정도. 해외 원자재 같은 거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제가 이렇게 노란색 찍어드린 게 가능성 있는 것들. 인프라 주식형, 차이나 주식 재간접형, 기후변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파워변의 옛날 파워변의 펀드인데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모키에서는 이게 지금 제가 요거를 좀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지금 화면이 약간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저는 이걸 말로 말씀드리면은 아시아하고 브릭스 그리고 국내 주식형에서는 절반은 성장 주식이나 채권 주식의 50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이상형. 가입하셔서 3년 동안 펀드 변경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다 됐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죠? 다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있는 지금 얼굴들이 지금 다 알았습니다 하는 얼굴들이 다 이해되시죠? 이분은 너무 감동받아 지금 고개 숙이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좋습니다, 아주. 네. 그리고 환상을 깨셔야 됩니다. 이거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항상 가끔 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재테크한다는 사람들이 변행 유니버설 수수료하고 국내 펀드 비교하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만나보면 여유자금 있는 사람들이 보험사 변행 유니버설 너무 사업비 뛰는데 잘 펀드 좋다고 했는데 실질 사례예요. 국내 펀드, 여러분 펀드를 가입할 때 기준 수익률은 7% 잡아요. 암기하셔야 돼, 이거. 우리가 펀드 들 때, 펀드는 뭐예요? 증권사 펀드는 원금 손해 나요, 안 나요? 원금 손해 남에도 불구하고 2%, 3% 이전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려면 적금 드는 게 나으니까. 펀드를 들 때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연간 기준 수익률을 7% 잡아요, 7%. 이 정도가 나야 펀드를 할 만한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네이버 증권이나 이런 데 가갖고 펀드 파인더로 다 뒤져보면 해외 펀드 중에서 이렇게 국내 펀드 7% 이상 수익 내는 게 10개 중에 1개에서 2개밖에 안 돼요. 거의 절반은 반토막이가 원금 소래가 나고 수익 내봐야 1, 2%밖에 안 내. 실제 다 조사해보면 실제 이렇게 된다고. 환상이라고. 지난 제가 4, 5년 동안 동행연구라는 그래서 재무상담해보면 펀드나 ELS 수익 난 사람 본 적을 못 봤으니까. 수익 난 펀드 거의 없어요. 특히 ELS 정화준이 차화정인이 지난 3, 4년 동안 대한민국 대형 우량주로 투자한 거 다 박살났어요, 지금. 다 박살났다고. 네, 오히려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소비자들은 펀드 ELS 얘기하는데 막상 까보면은 수익 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증권사 펀드나 ELS는 뻑하면 반토막인데 변행 유니버설 반토막 나요? 네, 반토막은 안 나요, 이게. 7, 8년 돼서 한 마이너스 3, 4%, 5%, 7% 날지언정 반토막 날 수는 없다고.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훨씬 더. 이걸 여러분들이 강하게 역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정리하시고 마무리해 드리겠는데, 예금, 적금, CMA 펀드, ELS, DLS, ETF, 채권 주식 보험 용어.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11대 금융상품 영역입니다. 다시. 예금, 적금, CMA 펀드, ELS, DLS, ETF, 채권 주식 보험 연금.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 금융의 11대 항목인데, 은행의 유동성, 증권사의 수익성, 보험사의 안전성. 이걸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변행 유니버셜 보험이다. 은행의 유동성, 증권사의 수익성, 보험사의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다 겸비한 종합금융상품이 변액 유니버셜이고, 일반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6가지 니즈예요.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6가지 니즈 이거밖에 없어요.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이유는 6가지 이유. 뭐냐? 상속 목적으로 하거나 보장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게 보험이죠. 저축을 목적으로 하거나 투자 목적이거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 연금. 이 6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데 이 변액보험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갖고 있잖아. 다 특약 붙일 수 있죠. 저축 되죠. 투자할 수 있죠. 설세 되잖아요. 연금 기능이 있고. 수익자 전환하고 상속되고 다 되잖아, 다. 이거 종합금융상품이란 말이죠.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사업비를 많이 띄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을 생각하면 사업비를 적게 띄는 거예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보험사회사분들도 우리 이 변액보험은 너무 사업비를 많이 뜨는 것 같아. 아니, 이 모든 기능을 생각하면 사업비 오히려 적게 띄는 거예요, 원래. 되게 적게 띄는 거라고. 특히 모키는 더 적게 떠요. 더 적게 떠요. 그 뒤에 거 제가 모키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모키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채질 하시고 지금 이제 그 더위와 졸음과 싸우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자, 요거 해드리고 잠깐요.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연 12회까지 편도 변경 수수료가 없죠. 모키는 타사는 연 4회까지예요. 이 회사 것만 제가 아는 한,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 회사만 12번 공짜 해주는 거예요. 타사는 4회까지 무료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제가 신한에서 미래에셋 증권이나 아니면 제가 뭐 삼성증권에 중국 샤이나 펀드를 가입했어요. 근데 수익이 안 나. 그러면 깨고 다시 들어야 되죠. 근데 이걸 엄브렐라 펀드라고 하죠, 펀드 내부에 펀드가 또 있는 구조예요. 수수료 발생해, 안 발생해요? 안 발생하잖아요. 그죠? 보통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펀드를 변경하는데 이 펀드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은 일반 증권사 환매수를 하면 훨씬 절약돼요. 훨씬. 이거 공짜니까. 내가 차이나 들어갔다가 유럽 들어가고 펀드 수수료 내야 안 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사 거는 유럽 들어갔다가 수익 안 내서 깨고 미국 거 다시 들어가. 수수료 발생하죠. 또 만약에 약정기간 3년 이내 깨면 환매수수료 또 때려요. 증권사 거 오히려. 3개월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데 증권사 펀드도 환매수수료를 때린단 말이지. 똑같이. 그러니까 이 엄브렐라 펀드이기 때문에 수익 수수료가 엄청 절감. 이걸 감안하지 않으니까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안심 플러스 옵션하고 평균 분할 투자하고 이 손절료 옵션은 2회사만 있는 기능입니다. 일반 계정 전환 옵션하고 펀드 자본은 웬만한 회사 타사에도 있는데 평균 분할 투자, 안심 플러스 옵션, 손절매 옵션은 2회사만 있는 기능이에요. 수수료가 많은 게 아니란 말이지. 이런 기능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요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요건 주식의 원리가 들어가니까 이걸 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더 꿈나라로 가실 가능성이 많으니까 상략하고.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세일즈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 거예요. 모키 세일즈는 이걸로 하시면 돼. 이것만으로 끝나요. 왜냐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ING가 타사 대비해서 수수료를 많이 적게 띄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이게 책정되니까 거의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지. 근데 가장 셀링 포인트로 강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장기납입 보너스. 네. 뭐예요, 여러분들? 5년 이상 납입 시 차액보험료 납입부터 기본보험료 1%를 적립해 주는 거죠. 7년 이상 더 유지하면, 그러니까 5년에서 2년 더 7년 이상 버티면 보험료 납입 시 2%를 더 얹어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에요. 자, 다른 회사는 반대로 돼 있어. 할인해줘요. 다른 외자계 보험회사 중에 모 회사는 5년 이상 유지하면 1%를 깎아주고, 그 다음에 7년 이상 유지하면 2%를 깎아줘요. 근데 이게 훨씬 강력해. 왜냐면 그 깎아준들, 그 돈을 따로 적금 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단 한 번도.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 보세요. 5년 이상 유지해서 거의 원금된 모키는 100% 채권형으로 바꿔놓으면, 100% 채권형은 이 ING 거 평균 연간 국공채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느냐? 약간 시기에 따라 틀린데 3.5%에서 약 4.7%까지 나옵니다. 그럼 4% 플러스 1%니까 5% 나오죠. 5% 평생 저축이 있어요, 없어요? 비과세 되는 거. 물론 요건 단리 개념이고 아까는 연봉량 약간 차이는 있어요. 정밀하게 계산 차이. 이건 단리. 들어갈 때 보험료를 수익을 더 얹어주는 걸 다시 연봉률을 굴리니까
약간 계산기 틀린데 그냥 쉽게 이해하면 그거예요. 일단 1% 먹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수익을. 채권 금리로 100% 채권형을 하면 손해 절대 안 나니까 5년만 유지해서 해놓으면 남은 기간 동안 4%에서 5% 고정금리가 지급되는 비과세 평생 저축이 되고 더 2년 버티시면 2%니까 약 연봉이 4%에서 6%를 제공해주는 비과세가 제공되는 무한대 평생 저축. 이만한 거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금융상품 중에. 없단 말이지. 이런 게 어딨어, 지금. 이 회사 것만 수익률을 얹어줘요. 이 회사 것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상품의 가장 셀링 포인트는 이거예요. 변액보험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이거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 상품은 여러분들이 고객님께서 5년만 유지하시게 되면 무조건 4%를 남은 인생을 복리를 노릴 수 있고 거기에 그 수익을 비과세로 보호할 수 있는 평생 저축을 소유하시게 된다고.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는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7년을 유지하시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평생 5% 이상이 유지되는 고정금리가 되는 평생 비과세 저축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강력한 셀링 포인트예요. 강력한. 여러분들 이것을 집중하세요. 이 회사만 가능한 거예요. 이 회사만. 네, 요것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웃긴 건데 지금 모키 여러분들 저 설계서 뽑으면 투자 수익률 6.5% 가정 시 원금 도달 기간이 몇 년으로 찍혀 있어요? 네? 모키 30만 원 이상, 금액 따라 약간 틀린데 30이나 40, 50짜리 50 정도로 모키를 월납보험료 뽑으시면 6.5% 투자 수익률 가정 시 원금 도달 기간 몇 년으로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약간 바뀐 게 왜냐면 저번에 내가 처음에 이게 이 회사 거예요, 이 회사 거. 자, 이 회사 월납보험료 50만 원. 지금 약간 바뀌었다가 이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5년이거든, 5년? 5년 5.5% 아, 이게 바뀌었구나, 5.5. 그래서 7년이겠네,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웃긴 거 자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6.5% 가정 시 지금 5.5% 떨어져요. 자, 6.5%가 이게 제가 올해 1월 달에 찍은 거니까 6.5% 가정 시 원금 기간이 5년이죠. 102%. 여기서 순수익률 6.5%는 뭐예요? 0.5%를 사업비로 띄고 실질 수익률 6%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이거 어디 거냐면은 이 회사하고 가장 유력한 경쟁 회사인 메트라이프 생명거 실버플랜 변형 유니버설인데 이 회사는 원금 기간을 7년 잡고 있어요. 7년이에요. 7년 6.5%. 6.5% 수익 시 똑같이 이것도 6.5%인데 얘네는 5년 잡는데 이 회사는 6.5% 수익 시 5년 걸려요. 5년. 아니 7년 걸려요. 7년. 왜냐? 여기는 6.5%로 하지만 사업비는 0.5% 뛰는데 이 회사는 6.5% 뛰는데 실질 사업비는 5.3%가 1.1% 사업비를 2배 뛴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년 더 걸리는 거야. 2년이 더 걸린다고. 메트라이프과 변액보험은 똑같은 6.5%에 실질 수익 5.4%. 여기는 1.1%로 사업비를 뛰는데 여기는 0.5% 사업비를 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원금 도달 기간이 2년이 빨라지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50만 원, 100만 원짜리를 계약했을 때 메트라이프 생명에서 지급돼. 여기는 사업비를 더 뛴다는 뜻이죠. 이 회사가. 근데 100만 원짜리를 계약했을 때 발생되는 설계사한테 지급되는 커미션은 ING가 더 많아요.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거긴 더 적게 줘. 그래서 이건 뭐예요? 거기 있는 직원들 배만 불리는 거예요 지금. 100만 원짜리 50배 청약했을 때 여기는 사업비 덜 뛰는데도 불구하고 CAMP는 여기가 더 많아. 거긴 더 적어. 진짜 이거는요. 그래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여러분들 목숨 걸고 개발한 상품이니까 많이 세일즈 하시라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쇼텀인데 쇼텀 플랜인데 이대로 하면은 어지간하면 3년 이내 원금 복구되는 플랜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 공식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3년 이내 원금 복구가 돼요. 어지간하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구조는. 여기도 왜냐하면 납입보험료 200, 2배까지 추가 납입 때려주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50만 원짜리 가입했어. 다음 달에 50만 원. 200% 추가 납입분 중에서 100%만 정기 추가 납입을 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모아두고 있다가 주가 저점 시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나라는 자, 이거 공식 알려드릴게요. 적어놓으세요. 종합주가지수 1850 무너질 때 추가 납입 때리면 무조건 성공해요. 거의.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 계속 횡보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종합주가지수가 1850을 밑으로 하향 돌파하는 순간 그때
국내 주식형 있죠? 성장 주식이나 가치 주식형에 다 때려박으면 수익 난다고 무조건 거의. 왜냐? 보통 석 달 뒤에는 원위 시대니까. 1950으로 다시 되반등 나오니까. 네. 1850이 무너지는 순간 밑으로 하향 돌파할 때 100% 국내 주식형을 몰빵 때리면 되게 성공해요. 거의 항상. 실패해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 한 번도.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 제일 빨리 발랐던 건 18개월 이내 원금 복구. 18개월 걸려서 제일 빨리 한 게 제일 늦게 걸린 것도 27개월 걸렸어요. 네. 그래서 초회보험료 납입하고 다음 달에